여러분 고양이의 문제 행동은 없으신가요? 평화로운 동거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제가 드린 질문의 답이 아니요 라면 또는 고개를 좌우로 저으셨다면 이 영상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이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제 행동이 있든 없든 집사님에게 유용한 정보인 쾌적한 고양이와의 동거 생활, 이것이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한 집사님들은 이제 더 이상 천방지축 고양이에게 평온한 일상을 뺏기지 않기를 바라며 지속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고양이 훈육 시 주의해야 할 3가지 핵심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빠른 변화를 기대하지 않을 것. 대부분의 집사님들은 강아지와 달리 고양이를 훈육시킬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강아지에 비해 어렵기는 하지만 학습 능력을 지니고 있기에 충분히 가능한데 말이죠. 그럼에도 행동 교정이 어려운 건 고양이는 기본적으로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별로 없고 독립심이 강하기에 동기부여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각각의 성격을 이해하고 신뢰관계를 유지하며 교육하려는 인내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훈육을 하기에 앞서 문제 행동을 하는 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혼나는지에 대해 모른다면 그냥 공포의 시간으로 여겨지고 관계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난 잘못에 대해서는 속이 상해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에 어질러진 집을 보고 야단을 친다면 고양이 입장에서는 왜 화를 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잘못을 한 현장에서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바로 훈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양이는 예민하고 경계심이 많기에 일방적인 교육을 통해 단기간의 변화를 바라기보다 같이 생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맞춰가며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익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정한 루틴으로 훈육하기. 강아지든 고양이든 일정 루틴을 갖고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고양이에게 무서운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함이지 스트레스나 공포감을 주기 위함이 아니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훈육할 때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일정한 단어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안 돼로 정했다면 반복적으로 이 단어만 사용을 해야 합니다. 너무 큰 소리를 내는 것은 위협적으로 느끼며 집사와의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일정하고 엄격한 톤으로 짧게 안 돼 라고 표현해 주시면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양이 이름을 부르며 혼내지 않도록 합니다. 잘못하면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혼내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잘못된 행동에는 일관되게 훈육을 해주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넘어가 준다면 혼란스러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안 돼 라고 엄하게 표현을 했음에도 계속하는 경우에는 물을 넣은 스프레이로 소량의 물을 뿌리면서 행동을 제지시켜 줍니다. 또는 손뼉이나 고양이가 싫어하는 소리를 내는 것도 좋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할 경우 나쁜 일이 생긴다는 것을 심어주어 그 행동을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단 스프레이든 손뼉이든 여러분이 했다는 사실을 모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나 벽을 손상시키는 문제 행동을 한다면 싫어하는 향인 허브향, 레몬향, 박하향 등을 그곳에 뿌려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훈육 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당연한 얘기겠지만 반려묘에게 체벌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반려묘가 한 행동에 화가 났다고 해도 체벌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벼운 체벌도 큰 고통으로 느껴질 것이며 반성이 아닌 주인을 무서운 존재로 인식하게 되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신뢰의 강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가두는 행위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과 스트레스만 줄 뿐이고 집사를 피해야 하는 존재로 만들어줄 뿐입니다. 위 모든 행동은 같은 공간에서 서로 행복하기 위함이지 불안과 공포감을 주기 위함이 절대로 아님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도저히 훈육이 통하지 않는 경우라도 체벌이 아닌 이해와 포용으로 감싸주어야 합니다. 사고뭉치 고양이라 해도 2살이 지나고부터는 정신적으로 성숙해지기에 인내심은 집사의 기본 소양으로 장착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말썽을 부리지 않게 하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입니다. 무는 행동을 하는 고양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마 무는 버릇은 아기 고양이 때부터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끼 고양이 때 무는 힘이 약하기도 하고 이런 행동도 귀여워해 주었으며 손으로 놀아주기도 하다 보니 무는 버릇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안 돼 라고 짧게 혼내고 그 자리를 떠나줍니다.
또한 집사의 스킨십에 갑자기 돌변하여 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그만하라는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손을 무는 경우일 것입니다. 멈추란 신호 몇 가지로는 골골송을 멈출 때, 고개를 들어 쳐다볼 때, 미묘하게 자세를 바꿀 때 등의 신호가 나올 때는 멈추어야 합니다. 스킨십은 되도록 짧고 움직임은 최소화하며 호기심을 덜 자극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킨십은 재미나 흥미가 아닌 편안함을 주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행복한 동거를 원하는 집사님이라면 명심해야 할 훈육 방법과 훈육 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루틴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더욱 효과적이고 지속적이며 편안하고 행복한 동거 생활을 가져가는 영리한 집사님이 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반려묘와의 삶의 질을 확실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